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리토입니다. 한국의 해치백의 무덤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외건, 해치백, 패스트백 같은 형태의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현대 i30 이 차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좋지만 이 사회초년생들이 중고차, 이 첫 차로 구입하기에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대 첫 차로 왜 i30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i30를 중고로 살 때 어떤 점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 한 방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시장을 보면 현재 대세는 완전 SUV 쪽으로 넘어왔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판매량 수치만 보면 SUV가 세단을 완벽하게 추월을 해서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판매량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첫 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도 다들 SUV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경제력이 아직 넉넉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첫 차, 그것도 중고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SUV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 같은 체급이라고 하더라도 SUV가 이 세단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대가 붙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가격표는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SUV는 공급과 수요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 중고 감가도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평균 이상의 시세가 제법 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SUV는 일단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폭감이에요. 아무래도 덩치가 좀 크고 껑충하다 보니까 이 시야 자체는 잘 보이긴 하는데 이 덩어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 골목이나 좁은 길 지나갈 때 조금 빡빡한 감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래도 첫 차고 젊은 나이대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운전이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을 거라고 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SUV 같은 크고 껑충한 차량을 첫 차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좁은 길이라던가 시내 운전에서 접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빈번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세단을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단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시야보다도 이 보닛이랑 이 트렁크가 좀 더 앞뒤로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단은 이 앞뒤의 길이라는 부분에서 공간감을 잡기가 살짝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i30 같은 해치백은 SUV보다 부피가 작으면서도 후방 쪽에 트렁크가 길게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눈에서 보이는 이 유리창 끝부분이 자동차의 진짜 끝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진을 하거나 주차할 때 상당히 편하고요. 또 공간감을 익히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한 측면에서만 봐도 첫 차를 구매하는 사회초년생, 이 초심자 입장에서는 시내 운전이라던가 좁은 길 같은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해치백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사소한 이유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SUV를 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단은 가질 수 없는 이 넓은 트렁크 공간에 있잖아요. 특히 뒷자리를 접으면 길고 큰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의자나 테이블 같은 가구를 옮길 수도 있고요. 이 캠핑이라던가 보드, 자전거 같은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바로 이런 화물 적재 능력 때문에 SUV가 선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치백이 꽤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물론 SUV만큼 해치백은 전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는 살짝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2열 공간을 폴딩을 하고 나면 이 앞뒤로도 상당히 긴 적재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i30라던가 벨로스터, 크루즈5 같은 해치백 차량을 타면서 뭐 여기 자전거도 싣고 뭐 캠핑 장비도 잔뜩 때려 넣고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도 옮기고 그랬거든요. 정말 뭐 소파 정도의 큼직한 물건을 실을 게 아니라면 i30 같은 해치백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준중형 체급에서 아반떼 같은 세단보다 i30를 더 추천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옵션이라던가 만듦새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두 차량 모두 같은 준중형 체급이고요. 같은 플랫폼에서 위에 올린 껍데기가 세단이냐 해치백이냐 이 정도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아반떼랑 i30를 만들 때 확실히 한 i30를 한 0.5단계 정도 더 윗등급으로 상정을 하고 차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증거로 같은 세대 모델인 아반떼 AD랑 i30 PD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우선 아반떼 AD 전기형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모델로 가야만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i30는 멀티링크가 기본 적용이었습니다. 실내 내장재를 보더라도 살짝 미묘하게 i30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인테리어를 만졌고요. 삼각대가 나오기 전에 이 6세대 전기형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가 아예 없었지만 같은 시기에 판매됐던 i30는 오토홀드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반떼도 나중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오토홀드가 들어갔긴 했는데 이 문제는 디자인이 삼각대가 돼버렸다는 거. 어쨌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확실히 현대가 같은 준중형 차지만 아반떼랑 i30 사이에서 이 미묘하게 급 나누기를 했다는 거는 이 팩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고로 산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둘 중에서는 차라리 i30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i30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총 3세대까지 출시가 됐던 이 i30의 각 버전마다 특징들을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할게요. 우선 1세대 i30 FD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해치백의 무덤이라고는 했지만 이상하게 이 1세대 i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중고차 매물도 자주 보이는 편인데요. 마감이라던가 방청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서 이 동시대에 같이 판매가 됐던 아반떼 HD라던가 2세대 투싼, 기아 포르테 이런 중고차들과 비교를 하면 이 녹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편이에요. 게다가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썼고요. 이 가지치기 버전으로 i30 CW라는 외관 모델도 있었거든요. 이 CW 같은 경우는 티볼리 에어처럼 이 티볼리에서 짐칸 길이만 뒤로 쭉 길게 뽑아낸 게 아니라 i30 해치백보다 휠베이스가 50mm가 더 길어요. 그래서 2열 좌석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뒤태가 조금 못생겼다는 거 정도?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30가 크게 잔고장은 없는데 이 변속기가 4단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상당히 고 RPM을 쓴다는 점, 그리고 연비 효율이 썩 좋지 않다는 점 정도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세대 i30 GD 같은 경우는 디자인 측면에서 우선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실내 공간도 더욱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빙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1세대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2세대 i30가 좀 많이 까였었죠. 그래도 기본적인 운동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미션도 6단으로 바뀌면서 변속 효율이라던가 연비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세대 1.6 가솔린 모델부터 이 GDI 직분사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감마 엔진이 초창기 때는 이 오일 감소 이슈로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솔린보다는 저는 디젤 모델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특히 연비에서 디젤이 굉장히 압도적인 장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첫 차로 타기에는 경계성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3세대 i30 PD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제일 저조했기 때문에 현재 중고차 시장에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3세대로 오면서 후륜 서스펜션이 다시 멀티링크로 돌아왔고요. 가솔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6이랑 1.4 모두 터보차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운동 성능에서 굉장히 경쾌하고 시원시원한 파워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편의 사양부터 주행 보조 장치까지 굉장히 현대화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크게 부족하다거나 아쉬움이 느껴지지가 않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다만 가장 최근까지 생산이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 시세는 이전 1, 2세대 모델들과 비교하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사회초년생, 첫차 구매 예정자, 초보 운전자분들께 i30 중고차를 추천하는 이유를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첫 차건 중고차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차를 구매하는 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본인에게 크게 주관이 없고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i30 중고차도 첫 차로 한번 고려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